언론을 흔히 사회의 공기라고 합니다. 공기, 공공의 그릇, 공공의 기관 이런 뜻인데요. 우리 사회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은 과연 공기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요? 오늘 고발 뉴스 미디어 전문 기자인 민동기 기자와 함께 최근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 보도 실상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직접 뵙는 건 처음이네요. 네. 자, 요즘 체육계에서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는 미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사안을 보도하는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가장 심각한 건 뭐죠? 심각한 게 피해자 부각하는 건데요. 피해자. 네. 예. 근데 이건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성폭력 사건 발생할 때마다 지적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게 그 피해자 이름을 붙여서 어떤 그 사건을 지칭해서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죠. 이게 그 SBS가 예. 지난 8일 심석희 선수에 대한 이 의혹, 예. 흔히 말하는 성폭행 의혹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최초 보도 이후에 거의 상당수 언론이 심석희 성폭행 이렇게 보도를 한 언론들이 많았거든요. 조재범 성폭행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안 써도 것처럼 되고, 차라리. 네. 예. 조재범 성폭행 의혹이라고 보도하는 게 오히려 맞는 편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보도 행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가해 가능성, 그러니까 피해자 이름을 앞에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2차 가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가급적 쓰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지난해 그 미투 운동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지적됐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우리 언론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석희라고 하면 더 자극적이고 저도 보니까 심석희 선수 사진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요. 예. 제목보다 더 심각한 게 사진을 그 기사에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심석희 선수 금메달 따는 모습 자꾸 그걸 보여줘요. 그렇습니다. 예. 그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은요. 예. SBS 첫 보도 이후에 지난 9일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재범 성폭력 폭로 근절 대책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이때까지 포털에 전송되니까 사진이 포함된 409건의 기사 가운데 네. 무려 242건의 기사가 심석희 선수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재범 전 코치 사진을 실은 보도는 86건에 그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이름을 사건 앞에 붙이고요. 그렇죠. 사진까지 내보내는 거 이 자체가 2차 가해다라는 거는 이미 많이 지적이 돼 왔었는데 네.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사실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면은 그 언론이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간에 가해자가 이 사건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언론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나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자기 얼굴만 계속 나오고 자기 이름만 계속 나온다면 상당히 그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네.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언론 보도에 적용되는 성폭행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같은 건 없나요? 이렇게 막 해도 됩니까? 있거든요. 있습니까?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만든 게 있습니다. 네.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 기준 및 실천 요강. 아하. 여기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은 피해자를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차 피해를 입힐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안 해요. 다 알고 있네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워서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등 한마디로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이야. 이게 딱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자들이 이걸 그대로 실천을 하면 되는데 아. 실천을 안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 그대로 이렇게 지침이 있는데도 그걸 따르지 않는다. 이것도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선정적인 보도가 너무 많이 와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했니 저떻게 했니 이런 내용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지난 14일 그 유도 선수 신유영 씨 피해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포털에 전송이 됐는데 이 방송에서 좀 소개하기 민망한 그런 제목이긴 한데요. 네. 하나만 딱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해주십시오. 신유영 성폭행 폭로 일상된 추악한 실체 귀에 뭐까지 넣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버젓이 포털에 송고가 됐습니다. 아니 이제 제목을 굳이 이렇게 달 필요가 없는 건데요. 기사를 하려면 사실은 그냥 담백하게 적으면 되는데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이게 클릭수 때문입니다. 포털에서 이제 많은 클릭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 실시간 검색어가 굉장히 포털에 핫한 코너잖아요. 저도 그것만 보고 검색합니다. 근데 이제 특정 선수라든가 특정 네. 사건이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게 되면
거의 상당수 언론이 어뷰징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어뷰징이 뭐죠? 이게 독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안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기사들을 표현만 조금씩 바꿔가지고요. 이걸 계속 속보식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클릭 유도하는 거. 근데 이게 성폭행 사건 보도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4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미투 사건 보도 112건에 대해서 시정 공고를 내린 적이 있거든요. 시정 공고요? 네. 이 가운데 45% 정도가 신체 부위 언급과 성적 발언과 관련된 보도였고 가해 행위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한 그런 보도도 58건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위도 언론한테 이런 걸 하지 마세요라고 시정 공고를 하고 있는데 언론은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은 다 알고 있는데도 결국은 클릭수나 어떤 돈 이런 것 때문에 나 몰라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극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는 안 그렇겠지만 상당수 언론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가장 문제가 심각한 보도 한번 꼽아 주시죠. 이거 굉장히 문제가 좀 이건 얘기해야 됩니다. 비판이 많이 제기됐던 보도인데요. 매체도 얘기해 주십시오.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요? 지난 12일에 한 관상학 강사의 주장을 근거로 조재범 전 코치를 평가를 했거든요. 관상가가 평가했다고요? 네. 근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릴 때 폭력은 평생의 고통이다. 그 상처가 얼굴에 투영되기 때문에 관상을 보면 잡아낼 수 있다. 무슨 소리고 이게? 이거는 그 피해자를 사실상 2차 가해하는 그런 내용인데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일단 기사 내용 자체도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관상학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가 됐고 기사 내용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당연하죠. 말이 됩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비판이 제기가 돼서 결국 중앙일보가 이 기사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나 사실 지금 너무 어이없는 그런 말이 되는 거를 보도를 해야 되지. 이런 보도를 막을 수가 없나요? 사실 강령이라든가 가이드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지금 있는데. 그리고 한국기자협회가 여성가족부하고 여성노동지원법률센터와 함께 발간한 책도 있어요. 책도 있습니까? 이 책 그대로 실천을 하면 되는데 실천을 안 하고 있어서가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조재범 성폭행 의혹 사건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피해자 사건 이름 부르지 않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혀서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신유영 선수 그 사건 보도 있잖아요. 이걸 한겨레가 먼저 보도를 했는데 최초 보도요? 보도를 하기 전에 이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당사자 동의를 얻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신 선수가 자신의 그 사진을 한겨레 기자에게 줬단 말이에요. 올려라고? 근데 한겨레는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이걸 온라인에는 공개를 하지 않고 지면에만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은 충분히 평가를 해줄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론사가 내부 자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가이드도 있고 강령도 있고 다 있는데 책도 다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지키기만 하면 되네요. 지키기만. 사실 그거를 지키려면은요. 현장 기자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데스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언론사 내부에 있는 책임 있는 간부들이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선정적으로 가지고 오면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가이드라인을 어긴다. 바꿔라. 이렇게 데스크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된 상황이죠. 막 해오면 야 선정적이지 않잖아. 좀 강하게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언론 보도를 명분으로 상처가 깊은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4차 피해를 입히는 것, 이게 과연 자정 시스템에 맡겨둘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민동기 미디어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미디어 비평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민 기자님. 이번에는 언론사에 있다가 청와대로 직행한 언론인, 소위 이걸 폴리널리스트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정치하고 뭐 언론인을 합쳐서 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요. 굉장히 해묵은 논쟁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청와대 개편 때문인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국정홍보비서관의 한겨레 기자로 있었던 여현호 전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을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청와대로 이제 바로 직행을 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루 앞선 지난 8일에는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윤도한 전 MBC 기자를 또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2기 홍보 라인을 딱 보면 현직 기자들로 모두 채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폴리널리스트 또 논란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 겁니다. 당사자한테 뭐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이 해당 언론사 입장에서는 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론사에 있다가 바로 청와대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 권한 유착은 문재인 정부에서 없다. 그리고 능력 있는 언론을 데려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네.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 직행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이 비판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조차도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 같은 경우에 지난해 12월 31일 MBC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로 가는데 8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지난 7일 한겨레에 사표 제출했거든요. 예. 비서관에 임명이 된 게 지난 9일입니다. 이틀 걸렸어요. 이틀 걸렸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해당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은 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특히 여현호 신임 비서관 같은 경우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인으로 있다가 청와대로 직행한 그런 언론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한겨레에 사설을 썼는데 아하.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언론 윤리가 실종된 아하. 현직 기자의 잇따른 청와대 행 이 사설을 쓴 분이 바로 여현호 지금 신임 비서관인데 본인이 썼는데 본인이 그대로 했네요. 본인이 사설에서 그렇게 썼는데 그 아하. 비판이 이제 본인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거든요. 야, 이런 경우 참 그래서 이제 더 난감하네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뭐 한겨레 노조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지금 MBC 노조도 그렇고요.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에서 비판 성명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언론인으로서 뭐 당사자 진정성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는 인정을 하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청와대 행으로 가버리면 네. 한겨레와 MBC에 남아 있는 현역 언론인들 진정성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이런 비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식구들이 기분이 안 좋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해묵은 논쟁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체육계 미투 운동처럼 이게 계속 비판하고 해도 안 지켜지는 그런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예. 본인이 가버리는 거잖아요. 청와대가 됐든 정치권으로 됐든 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예. 최소한의 숙려 기간을 둬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왔거든요. 숙려 기간. 네. 이혼 숙려 기간이네요. 뭐 예.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한 네. 1년 정도 두는 거는 괜찮은 거고 네. 1년 미만 뭐 6개월, 3개월은 그럼 괜찮은 거냐 이런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3년 정도는 취재와 연관성이 있는 곳의 취업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거는 근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자유를 좀 반한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6개월이든 3년이든 1년이든 너무 또 많이 떨어져 있으면 감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분을 또 기용을 하려고는 하고 안 하겠죠. 싶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입장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입장에서는.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대책 마련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네. 저는 오늘 좀 다른 점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른 포인트를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점. 네. 어떤 거요? 이게 사실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비판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네. 근데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이인용 전 MBC 기자가 네. 삼성으로 갔을 때 이 비판한 언론은 당시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갔었죠. 예. 네, 청와대나 정치 쪽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데 언론인이 기업 홍보실로 많이 가거든요. 네. 지금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홍보실로도 많이 갑니다. 예. 근데 정치권이나 청와대로 갈 때 비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강도가 약합니다. 비판을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합니다. 예. 잘 예. 갔다 이래야죠. 뭐 그렇게 뭐 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게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 네, 기업으로 가는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은 별로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사주로부터의 독립도 언론의 공정성, 자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하죠. 근데 이 폴리널리스트 이번에 비판하는데 목소리를 높였던 그 언론사 가운데 사주의 영향력이 막강한 곳이 있었거든요. 어디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그 소속된 언론사 기자들이 사주로부터의 독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싸웠거나 뭐 목소리를 냈다는 소리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주한테는 약하면서 네. 딴 데는 막 얘기한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비판은 정당을 하지만 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유독 폴리널리스트에 대해서만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민 기자님 말씀은 유독 청와대에만 비판적 잣대를 들이댄다 이런 거네요.
저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폴리놀 리스트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사례가 있거든요. 뭐죠? 이거는 제가 매체와 그 기자 이름을 좀 밝히겠는데요. 중앙일보 군사 전문 기자였던 김민석 기자가 있습니다. 김민석 기자. 네, 2016년 1월 31일부터 5년 2개월 동안 국방부 대변인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중앙일보 기자로 있다가 국방부 대변인이 됐어요. 그런데 국방부 출입 기자로 다시 중앙일보 군사 전문 기자로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왔다 갔다인데요. 그러니까 현직 언론인에서 국방부 대변인으로 갔다가 공무원입니다. 대변인은요. 그렇습니다. 다시 중앙일보 군사 전문 기자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앙일보 내부에서 별로 문제를 안 삼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얼핏 봐도 큰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봐도 이건 폴리널 리스트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경우라고 보거든요. 왔다 갔다 했다는 건데 이런 사례가 많은 편인가요? 많지는 않은데요. 이분도 제가 실명을 좀 언급을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다 실명 언급하시네요. 보니까.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이 있었거든요. 원래 조선일보 기자로 있었는데 2008년 18대 그 국회의원 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로 있다가 정치인이 되려 하다가 변동을 한 거죠. 근데 낙선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분이 종편 출범을 하면서 TV조선 부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것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현직 기자였다가 정치인 출마했다가 다시 현직 언론인으로 그것도 간부로 복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인데 조선일보라든가 TV조선에서 이걸 문제 삼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제가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폴리놀 리스트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지만 이렇게 언론인으로 있다가 다시 정치인으로 갔다가 다시 복귀한 이런 언론인들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언론이 청와대 가는 것만 지나치게 문제 삼는 거네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좀 너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청와대 가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만 문제 삼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그 폴리널 리스트들이 좀 많았거든요. 맞죠. 네, 근데 그분들이 언론 탄압이라든가 언론 장악에 관여했다는 그런 의혹이 충분히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 일부 그 폴리널 리스트들이 종편에 다시 돌아왔어요. 패널로 출연을 열심히 출연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말을 잘하니까요. 근데 이런 거는 또 언론계에서 별로 문제 안 삼습니다. 들어보니까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돌아오는 게 문제네요. 가는 것도 문제지만 가는 것도 문제죠. 가는 것도 문제지만 별로 문제 의식 없이 복귀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렇군요. 다른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는다. 이 점을 꼭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할수록 언론 역할은 참 더 중요해지는데요. 우리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누가 잘하고 누가 엉망인지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요. 저희도 잘못하면 꾸중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민동기 고발뉴스 미디어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